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지도 과정을 담당한 승현수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총 25강의에 걸친 소프트웨어 교육지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또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1강부터 2강까지는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지 그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3강부터 7강까지 총 5강의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언플러그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교육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컴퓨터 없이 즐기는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그 후에 8강부터 16강까지 함께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들을 배울 건데요. 이때 프로그래밍의 기초 이론을 함께 하고요. 또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는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램들을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스크래치라고 하는 교육형 블록형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 교육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함께 다뤄보고요. 17강부터 19강까지 이번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교육형 프로그램인 엔트리를 또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20강부터 23강까지는요, 우리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조금 더 넓혀서요, 하드웨어까지 이렇게 발전을 시켜볼 겁니다.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어떤 하드웨어를 제작하고 그곳에 우리가 배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하드웨어를 동작시켜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강, 25강에 걸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어떤 콜라보로 탄생한 최근에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아이템이죠. 3D 프린터를 함께 살펴보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교육지도 그 첫 번째 이야기,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학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하드웨어의 정의,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함께 살펴보고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또 그 중요성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하드웨어의 정의와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이해하시고 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학생들에게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서요, 먼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갈까 합니다. 바로 이 보이저라고 하는 인공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보이저를 통해서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그리고 또 그 가치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것은 바로 하드웨어의 어떠한 한계점을 이 소프트웨어가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이저가 어떻게 하드웨어적인 이런 문제점이나 그런 제한 사항들을 소프트웨어로 극복해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사진은요, 발사체 타이탄입니다. 이 발사체 타이탄을 타고 우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보이저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 중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보이저 1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저 1호는요, 1977년도에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저에게는요, 목적이 있었겠죠? 바로 토성과 목성을 탐사하고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저 1호가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보이저 1호가요, 이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된 시점이 80년대 한 중반, 후반 정도 그렇게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보이저가 새로운 임무를 받아서 우리 태양계의 끝자락, 그리고 그 태양계를 넘어선 외우주의 촬영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이 1977년도라는 건 굉장히 옛날이기 때문에
과연 이때 만들었던 장비들로 어떻게 그렇게 먼 곳까지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이렇게 먼 우주까지도 여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의 힘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요, 보이저 1호가 갖고 있었던 하드웨어와 또 그 하드웨어의 기술적인 제한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저 1호는요, 메모리 용량이 오늘날의 표준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해서 27만 분의 1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7만 분의 1이 과연 어느 정도 용량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을 찍으셔가지고요. 그 사진의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 용량은요, 적게는 몇 메가바이트에서 또 크게는 몇십 메가바이트에 이르는 사진이 찍힐 겁니다. 근데요, 이 27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메모리 용량이 어느 정도냐? 그런 사진 한 장조차 담을 수 없는 굉장히 적은 용량입니다. 또요, 보이저는요, 현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중앙 처리 장치, 즉 CPU라고 부를 만한 거를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컴퓨터를 탑재한 그런 기계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아까 전에 보이저의 목적이 토성과 목성의 사진을 찍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구로 전송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저에 실려야 될 하드웨어 중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카메라와 렌즈가 되겠는데요. 이곳에도 또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1980년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이전인 1977년도에 보이저가 발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음극선관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옛날 기법을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 아날로그적 카메라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저도 이 아날로그적인 카메라와 함께 광각 망원 렌즈 2개만을 싣고 우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찍을 수 있는 사진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혹은 기법적인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또 아까 메모리 용량을 말씀드렸죠. 이런 저장 장치, 여기에도 큰 어떤 그런 기술적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1970년대에 생산된 메모리 카드는 너무나도 고가였습니다. 우리 모든 어떤 하드웨어 물건들은요, 맨 처음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장비의 가격이 많이 비싼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핸드폰도 맨 처음 생산된 제품의, 그러니까요, 신제품의 경우 출고가가 뭐 몇백만 원, 100만 원 수준에 달하는 굉장한 고가의 물건인 걸 생각해 보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유겠죠. 그리고 또 부피조차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요, 보이저는요, 이런 아날로그적인 카세트 테이프 형태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가지고 우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용량도 말할 것 없이 작았겠죠. 그래서 담을 수 있는 사진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구로 이렇게 사진을 전송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 역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네트워크 장비에도 큰 기술적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아날로그 사진을요, 디지털로 전환하여 송부하는 전송 속도가 14.4KB/s 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제한점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장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백 메가에서 몇 기가에 이르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어떤 광랜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요, 인터넷상에서 게임이나 또는 어떤 영상 자료를 다운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런 영상이나 게임들의 용량이 몇 기가바이트, 많게는 몇십 기가바이트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다운받는데 드는 시간이 고작 몇십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보이저는요,
1GB를 전송하는데, 이때 다시 전송 속도로 계산을 해보면요, 48일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고작 핸드폰에서 찍은, 지금 우리가 찍는 그런 사진을 한 장 전송하기 위해서도 몇십 분, 몇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카톡으로 사진을 전송을 한다고 했을 때 불과 몇 초 만에 전송된다는 걸 생각하면 글쎄요, 엄청난 기술적 차이가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연료조차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저는요, 최초의 목성과 토성만을 탐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위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수명을 예상하고 안에 연료가 탑재가 되었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이저는 그 수명이 목성과 토성을 탐사했을 때 끝나지 않고 그 이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가 두 번째 임무인 우리 태양계의 끝자락 그리고 외우주로 나가는 임무를 주게 되는데요. 그때는 우리 이 연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바로 보이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안 좋은 하드웨어적 제한점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도 보이저에게 이런 제한점들을 만들어줬는데요. 바로 태양에서 멀어질 때마다 점점 빛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태양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빛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빛은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 밀도가 점점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이저 1호가 촬영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들이 다 어둡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보이저의 이동 속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보이저는요, 행성 간 중력을 이용하는 스윙바이라는 방법을 이동해서 기동합니다. 이건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데요. 보이저가 행성에 접근을 하게 되면 연료의 사용을 하지 않고도 행성에 이끌려서 속도가 중력의 영향으로 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중력이 순간적으로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가속을 하면요, 중력의 속도에 더불어서 가속력까지 이용해서 튕겨져 나오듯이 더욱 빠른 속도로 이 행성 궤도를 탈출함으로써 속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목성과 토성까지는 이 스윙바이를 이용해서 도착을 해도 사진을 촬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근데 이 스윙바이를 하면 할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져서요, 태양계의 끝자락 그리고 외우주를 촬영해야 될 그 상황에서는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열악한 하드웨어와 또 부족한 연료, 또 빛이 거의 없는 상황과 너무 빠른 보이저의 움직임들은요, 극한 상황